모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에만 집중하는 동안 월스트리트의 스마트머니는 이미 다음 타겟으로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고 정부는 규제를 바꾸고 있으며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언론은 반도체 열풍만 보도하고 증권사 리포트는 전기차 시장 둔화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주식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글로벌 산업 지도를 완전히 바꿀 메가트렌드의 시작점입니다. AI 혁명의 진짜 수혜주가 누구인지, 왜 지금이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 격차는 앞으로 몇 년 뒤 최소 몇백 % 이상 벌어질 겁니다. 13분만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AI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AI 하면 반도체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말이죠. 물론 맞습니다. 이 기업들은 실제로 엄청난 상승을 했고 지금도 강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AI 산업의 진짜 보틀넥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그중 70%인 70조 원은 반도체를 사는 데 쓰입니다. 그럼 나머지 30조 원은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30%라고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백 개, 수천 개가 동시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30%씩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30조 원이 바로 2차 전지 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자, 이제 왜 배터리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지 정확한 논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 수요 폭증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35년까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현재 대비 3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0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지금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AI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0년에서 20년입니다. 화력 발전소도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AI 기업들은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합니다. 내일 당장 데이터 센터를 가동해야 하는데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설치 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1년에서 2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태양광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밤에 안 뜨고 비 오는 날은 발전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가동되어야 하는데 전력이 불안정하면 치명적입니다. 한 번이라도 전력이 끊기면 수천억 원 규모의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낮에 만든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뒀다가 밤에 쓰는 겁니다. 태양광과 ESS는 이제 세트입니다. 태양광이 늘어나면 ESS도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중국 배제입니다. 지금까지 ESS 시장은 중국이 80% 이상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보다 훨씬 쌌기 때문입니다.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절반 수준이니까 당연히 중국 제품을 많이 썼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58.4%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주요 데이터 센터에서 중국 배터리 사용을 아예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배터리에 백도어가 심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시설입니다. 여기에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는 건 보안상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로 대거 전환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한국 배터리 3사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공급망 재편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히토류에 이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수출까지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음극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포스코 퓨처임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6,700억 원 규모의 음극재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회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가격은 중국보다 비싸지만 탈중국 흐름 때문에 한국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죠. 이 회사의 올해 ESS 수주 규모가 전년 대비 2배로 폭증했습니다. 2배입니다. 그것도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유일하게 북미 현지에 ESS 전용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FP 배터리 전용 생산 라인까지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원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던 생산 라인을 아예 ESS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차보다 ESS가 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산하는 족족 완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산 캐파를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다 팔린다면 향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ESS 부문 매출이 3배에서 4배로 폭증하는 겁니다. 이 주가에 반영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글로벌 시장 전망도 보시죠.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ESS 시장 규모가 2035년까지 현재 대비 10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0배입니다. 이건 단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백 개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그 모든 프로젝트에 ESS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건 배터리 기업들의 사업 모델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배터리만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터리를 넘어서 에너지 사업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 사업 허가까지 취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배터리 기업이 작은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태양광에서 만든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일종의 에너지 중개 사업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기반 화재 예방 시스템, 예측 가능한 전력 공급 시스템까지 통합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터리만 파는 게 아니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가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배터리 하나 팔아서 100원 남기던 걸 이제는 1000원 남길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주가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도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이든 정부는 2028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이걸 2027년으로 1년 앞당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재생 에너지 지원을 축소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2027년까지 서둘러 태양광 프로젝트를 완공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일찍 완공하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태양광 프로젝트 발주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는 2년 안에 못 짓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앞다퉈 태양광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늘어나면 ESS도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수혜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잠깐 더 깊은 이야기 하나 하고 갈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사실 전체 그림의 일부입니다.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화면 아래 댓글창이나 영상 설명란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실시간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제공되냐면요. 당일 주목해야 할 종목과 테마를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대장주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분석해서 공유해드립니다. 영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입니다. 다시 한번 댓글창이나 영상 설명란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기업은 PNT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배터리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국내 1위 장비 업체죠. 그런데 최근에 사업 모델을 완전히 확장했습니다. 장비만 만들던 회사가 이제 배터리까지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롤투롤 기술입니다. 이게 고효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술인데 PNT가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수혜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LFP 각형 배터리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장비부터 양극재 그리고 배터리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걸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기업들만 할 수 있던 일을 중견기업인 PNT가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냐면 장비 회사에서 제조 회사로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비 회사는 고객사 실적에 영향을 받지만 제조 회사는 직접 시장 수요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익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PNT가 재평가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신성이엔지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반도체와 2차전지 클린룸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 영역을 신재생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쪽으로 확장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ESS를 연계한 통합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인 액침 냉각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 냉각이 중요하냐면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이 열을 식히지 못하면 서버가 다운됩니다. 그래서 냉각 기술이 필수인데 기존 공냉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나온 건데 신성이엔지가 이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냉각, 운영 솔루션까지 토탈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 회사의 강점입니다.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데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폭발하면 이 회사도 같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회사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흑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최근 6,700억 원짜리 약을 따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배터리 소재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음극재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으니까 대체 공급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 수혜를 포스코 퓨처엠이 받고 있는 거죠. 가격은 중국보다 비싸지만 품질과 안정성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탈중국 흐름이 더 강화되면 이 회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라는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도 신뢰도를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계열사와 장기 계약을 맺는 게 더 안심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AI 혁명이 왜 2차 전지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냐는 겁니다.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2차 전지 주가는 지난 2년간 마이너스 70%에서 80%까지 폭락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전기차보다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같은 차세대 모빌리티까지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시장은 항상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폭등한 건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AI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흐름을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언론도 증권사도 아직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인 겁니다. 테슬라를 보세요. 전기차 성장이 멈췄는데도 주가는 왜 올라갈까요? AI 수혜주로 재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AI 수혜는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앞으로 반영될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주가가 2배, 3배 오른 다음에 들어가면 수익률이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게 행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달 뒤에 뉴스에서 2차 전지 대박 났다는 기사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미 주가가 고점 근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앞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정보 격차가 바로 수익률 격차로 이어집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입니다. 제가 매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흐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르고 놓치는 것과 알고도 안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시장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정보는 공유될 때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수익을 내신다면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종목 분석과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 전략을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